비싼 돈 들여서 며느리가 거길 왜 가냐? 어차피 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내 표 당장 취소하고 내 딸네 부부나 데려가자.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최고급 하와이 여행을 전부 세팅했건만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 대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7년을 내조한 남편마저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오게 넌 빠져라며 뻔뻔하게 제 등에 칼을 꽂더군요. 그래요. 어차피 저는 완벽한 남이니까요. 남이니까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려던 그 더러운 빨대들 제가 오늘부로 자비 없이 다 뽑아드리죠. 돈줄 싹 끊긴 시댁 식구들 공항 길바닥에서 짐가방 끌어안고 어디 한번 피눈물 제대로 흘려보시죠.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침 7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5살, 6살 연년생 두 아이를 깨우고 먹이고 입혀서 유치원에 보내는 일은 매일 겪어도 도무지 적응이 안 되죠. 엄마, 나 오늘 노란색 원피스 입을 거야. 안 돼. 그거 어제 세탁기에 넣었잖아. 싫어. 노란색 아니면 유치원 안 가. 아침부터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첫째를 달래고 있는데 둘째까지 칭얼거리며 우유를 쏟아버렸습니다. 바닥을 닦으며 진땀을 빼고 있을 때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이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죠. 여보, 애들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울어? 당신이 와서 애들 좀 달래봐. 나 이제 씻고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나도 지금 우유 닦느라 손이 부족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우리 공주님 안아줄까? 남편은 말로만 다가오는 척하더니 첫째가 더 크게 울며 발버둥을 치자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 알아서 잘 입혀서 보내. 나 빨리 출근해야겠다. 남편은 자기 몸만 씻고 준비하더니 그 길로 쏙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얄밉게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도 한때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잘 나가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결심했고 지금은 이 치열한 육아 전쟁의 최전선에 홀로 서 있습니다. 남편은 늘 입으로만 육아를 돕는 척하고 정작 내 손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는 쏙 빠져나가기 일쑤였죠. 전쟁 같은 아침이 지나고 아이들이 탄 노란색 통학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집안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질러진 거실을 대충 치우고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노트북을 켰죠. 바탕화면에 있는 가계부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빼곡하게 채워진 숫자들과 그래프를 보면 복잡했던 머리가 조금 차분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요즘 남편의 월급으로는 내 식구 생활비로 쓰고 나면 빠듯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종잣돈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밤잠을 줄여가며 부동산 경매를 공부했고 매일 경제 기사를 스크랩하며 주식 흐름을 분석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굴린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번듯한 아파트도 제 명의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이 집안의 가장은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마우스 휠을 내리며 이번 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던 제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매달 어김없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벌이 월급에 비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도 홀로 남매를 키우신 시어머니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기꺼이 제안했던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그 숫자를 물끄러미 보고 있을 때면 가끔은 알 수 없는 헛헛함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죠. 아침 일찍부터 걸려온 전화에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지수냐? 아침부터 애들 챙기느라 바쁠 텐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별일은 없고, 내 시누이 말이다. 아가씨요? 그래. 걔네 집 김치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 났다는구나. 안 그래도 살림 빠듯한 애가 속상해서 아침부터 엉엉 울지 뭐냐. 아, 그래요? AS 센터에는 연락해 봤대요. 수리비가 새로 사는 거랑 맞먹는다더라. 그래서 아예 최신형으로 하나 새로 보러 간다는데 걔네 형편에 그 큰 돈이 어디 있겠니? 네가 언니니까 이번에 냉장고 하나 시원하게 바꿔주는 게 어떻겠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뻔뻔한 요구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애들 유치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해요. 남편 외벌이인 거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냉장고는 아가씨니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 같아요. 뭐라고? 너희는 그렇게 큰 아파트에 떵떵거리고 살면서 시누이 냉장고 하나 못 사준다는 거냐? 집이 크다고 당장 현금이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도 저희 형편에 무리해서 쪼개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곤란해요. 참나 알았다. 바쁠 텐데 끊어라.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저는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 헌신하고 감내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로 여기셨죠.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들이켜며 저는 다시 엑셀 화면의 붉은색 지출 내역들로 묵묵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2장, 축배의 잔, 그리고 착각의 시작. 그날 저녁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평소보다 훨씬 들뜬 발걸음으로 들어왔죠. 여보, 나왔어.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웬 케이크야? 자기야, 나 승진했어. 그것도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조기 승진 발령 났다고. 정말? 우와, 당신 진짜 고생 많았는데 너무 잘 됐다. 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남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에 시달리며 고생하던 남편의 어깨가 오늘따라 참 듬직해 보였거든요. 아침에 남편이 육아를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듯 출근했던 얄미운 모습도 그 순간만큼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이 나 내조하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내가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다정한 말에 제 마음도 한껏 누그러졌죠.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했지. 우리 이참에 제대로 기념할 겸 파티하는 거 어때? 파티? 당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갖고 싶은 거 있어? 가방 하나 사줄까? 아니, 가방 말고. 우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 가자. 어머니랑 아가씨네 부부도 다 모시고 하와이 같은 곳으로 푹 쉬다 오는 거야. 뭐? 하와이? 그 인원이 다 가면 돈이 엄청나게 깨질 텐데.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용 걱정은 마. 내가 생활비 아끼고 굴려서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 좀 있거든. 당신 승진 기념이니까 내가 시원하게 쏠게. 진짜? 우와, 우리 마누라 진짜 최고다. 엄마랑 내 동생이 알면
기절하게 좋아하겠네.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아침에 어머니와 통화하며 상했던 마음도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제 자신이 꽤 멋진 아내이자 며느리처럼 느껴져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저는 거실로 나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하와이의 푸른 바다와 최고급 리조트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죠. 비행기 표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국적기 직항을 고르고 조카들까지 다 함께 묵을 수 있는 프라이빗한 독채 풀빌라를 예약했습니다. 대가족이 이동하려면 렌터카도 큰 게 필요하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널찍한 대형 렌트카까지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예약자 명단에 제 이름과 가족들의 영문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타이핑해 넣었죠. 결제창이 뜨자 저는 지갑에서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 넉넉한 제 카드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항공권과 호텔 가계약금을 일시불로 시원하게 긁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팝업창을 보며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위한 투자는 늘 아까워하면서도 가족들이 하와이 해변에서 행복하게 웃을 모습을 상상하니 돈 쓰는 맛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완벽하게 짜인 여행 계획표를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해 출력까지 마친 뒤에야 저는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3장 며느리는 빠져라 갈등의 점화. 주말 저녁 저는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동네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한정식집의 룸을 예약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외식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고급 요리들을 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이런 비싼 밥도 다 얻어먹고 내가 아주 호강을 한다. 시어머니는 연신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입이 마르게 칭찬하셨죠. 오빠, 진짜 축하해. 새언니도 오빠 승진했다고 한턱 제대로 쏘네요. 얄미운 시누이도 젓가락을 바쁘게 움직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많이 먹어. 오늘 예약하느라 고생했어. 남편도 으쓱해진 어깨로 저를 챙겨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저는 가방에서 밤새 정성껏 만든 하와이 여행 계획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이거 한번 보세요. 그동안 그이 고생한 것도 있고 다 같이 가족여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하와이로 쫙 세팅해뒀거든요. 컬러로 예쁘게 인쇄된 계획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하와이. 언니, 이거 진짜 가는 거야? 시누이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죠. 그런데 계획표를 한참 들여다보시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활짝 웃고 계시던 얼굴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셨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마음에 안 드시는 일정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미간을 팍 찌푸리며 계획표를 테이블 위로 탁 던지셨습니다. 아, 너는 비싼 돈 들여서 거길 왜 가냐? 순간 룸 안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죠. 어머님도 참 농담도 짓궂으셔라. 저희 다 같이 가는 가족 여행이잖아요.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하 웃어넘기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누가 농담이래? 며느리가 거길 왜 껴? 비행기 값이며
호텔값이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네가 왜 가냐고. 차라리 네 표는 취소해라. 기가 막혀서 헛숨이 들이켜졌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제 남편 승진을 축하하려고 만든 자리에서 제 자리를 빼라는 거였죠. 어머니, 이번 여행 경비 제가 모은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빠지라뇨.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이 어디 있니? 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이지. 안 그래도 승진해서 피곤한 아들, 여행 가서까지 내 눈치 보게 만들어야겠어? 너는 빠져라. 우리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올 테니까. 너무나 당당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시누이는 말릴 생각은커녕 입을 실룩거리며 눈을 내리깔고 있었죠. 저는 다급히 남편을 쳐다보며 도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평소엔 철없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제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거든요.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대체. 하지만 남편은 제 시선을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더니 헛기침을 몇 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등에 차가운 비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자기야,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네. 뭐? 아니,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당신 맨날 애들 보느라 힘들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이번 기회에 애들은 나랑 엄마가 데리고 갈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자유시간 좀 가져. 그동안 밀린 드라마도 보고 잠도 실컷 자고. 얼마나 좋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제게 선심을 쓰는 듯한 징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족여행을 빙자해 저를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신보였죠. 자유시간이라는 알량한 핑계로 아내를 기만하는 남편의 입술이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번 돈으로 당신 식구들 챙기는데 나보고 빠지라고? 아이고 참나. 누가 들으면 네가 대기업 회장인 줄 알겠다. 남편 돈 알뜰하게 모은 게 무슨 큰 유세라고 이 난리야.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젓가락을 상에 내리치셨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집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진수성찬 앞에는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버린 저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 부러진 믿음, 차가운 각성. 식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창밖만 힐끔거리며 제 눈치를 피하고 있었죠.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 아까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돈으로 준비한 여행인데 거기서 나보고 빠지라고? 당신은 중간에서 그걸 그냥 듣고만 있어? 제 목소리는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신경질적으로 핸들을 꺾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 식당에서부터 오는 내내 사람 피곤하게 왜 그래? 피곤해? 지금 피곤하다는 말이 나와?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가 내 승진 축하한다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가고 싶다잖아. 엄마 말이 틀린 거 있어? 가족끼리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남편의 뻔뻔한 대답에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 그럼 나는 이 집 식구 아니야? 당신은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틈에 껴서 가면 당신도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애들 데리고 가서 당신 푹 쉴 시간 준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내조하며 떠받들어 온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를 철저히 남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지수냐? 어제 일로 설마 꽁에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돈으로 가는 여행인데 저를 빼고 가시겠다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꾹꾹 눌러 참으며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예, 말은 똑바로 하자. 그게 왜 내 돈이냐?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이지. 그리고 어차피 며느리는 남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껴서 무슨 가족여행이 되겠니?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다녀올 테니까 너는 딴 마음 먹지 말고 호텔 예약이나 제대로 해놔라. 내 딸네 부부랑 애기들 비행기 표도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라. 뚝.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를 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소리내어 한참을 울던 저는 멍한 눈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아이들의 장난감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제 낡은 가계부와 빼곡하게 적힌 재테크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비 10,000원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밤을 새워가며 종잣돈을 불렸던 제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저는 그저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이자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뜨겁게 흘러내리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차갑게 말라붙었습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멈추고 서늘한 이성의 스위치가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나는 남이지. 남이니까 남의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떨리던 손에 서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슬픔도 서운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완벽하게 가족의 테두리 밖으로 내동댕이 칠 차가운 결심만이 제 가슴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오장, 완벽한 호구 연기 폭풍 전야. 서늘하게 식어버린 마음을 감추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 많은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남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이랑 어머님 말도 맞는 것 같아.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짜야? 응. 나도 맨날 애들한테 시달렸는데 이참에 혼자서 푹 쉬는 게 낫겠어. 어머니랑 아가씨네 부부 모시고 재미있게 잘 다녀와. 제 입에서 기꺼운 허락이 떨어지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진짜지? 아이고,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당신 진짜 최고야. 내가 다녀와서 엄청 잘할게. 남편은 안도하며 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착한 아내라는 역겨운 칭찬을 들으며 저는 그의 등 뒤에서 싸늘한 미소를 지었죠. 호구 연기의 정점은 며칠 뒤 걸려온 신우이의 전화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새언니, 저예요. 여행 준비는 잘 돼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려두고 지들끼리 간다면서 제게 여행 준비를 묻는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죠. 네, 아가씨. 비행기 표랑 호텔 예약자 다 확인했어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언니, 저 이번에 오빠 카드로 면세점 들려서 가방 하나 사도 돼요? 면세점요? 네. 오빠 카드로 가방 하나만 긁을게요. 우리 오빠 승진턱인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는 걸 아는 신우이가 참 얄밉게도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날카로운 칼을 갈며 한없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마음에 드는 걸로 예쁜 거 골라요.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긁어요. 꺄, 역시 새언니 짱.
고마워요. 잘 쓸게요. 마음껏 쓰렴. 어차피 그 청구서를 내가 해결해 줄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요. 여행 출발을 딱 일주일 앞둔 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은밀히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동네 마트가 아니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품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묵직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에게 저는 준비해 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꺼내 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의 가계부와 금융거래 내역서입니다. 남편의 월급 통장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제 명의로 제가 직접 불려온 재산 증빙 자료들이죠. 반면에 남편이 가정과 육아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기력했는지 증명할 문자 내역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는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들을 보며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제 재산에 손대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도 오늘 당장 들어가 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쁘게 걷는 사람들 사이로 이제 곧 빈털터리가 될 그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언제나 고개 숙이고 순종하던 호구 며느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덫을 놓아둔 채 저는 고요하게 폭풍의 눈 속에서 디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6장 D-데이 끊어진 젖줄. 드디어 결전의 날, 아니 그토록 기다리던 여행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아침 일찍부터 시끌벅적했죠. 하와이로 떠난다고 한껏 멋을 부린 시어머니와 아가씨네 부부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들이닥쳤거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 잘 쉬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 없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꽃무늬 화려한 블라우스에 책 넓은 모자까지 쓰신 모습이 아주 가관이었죠. 새언니, 진짜 언니 목까지 우리가 재밌게 놀다 올게요. 저 이따 면세점 들어가자마자 받은 가방부터 사려고요. 신우이는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눈치가 없는 건지 아주 신이 나서 나불댔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우라를 꾹 누르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요, 아가씨. 이왕 가는 거 맘에 쏙 드는 걸로 골라요. 어머니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카드 팍팍 쓰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하셨죠.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인데 내 아들 카드 내가 못 쓸까봐? 걱정 말고 넌 집에서 푹 쉬기나 해라. 그 와중에 우리 연년생 아이들은 비행기 탄다고 깡충깡충 뛰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챙기랴, 자기 짐 챙기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여보, 나 진짜 갔다 올게. 애들 걱정은 말고 당신도 푹 쉬어. 집에 혼자 있다고 밥 굶지 말고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얼마나 다정한 남편인지 과시하려는 듯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당신도 애들 잘 챙기고 어머니랑 아가씨 모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와. 저는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가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똥강아지들, 아빠랑 재밌게 놀다 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저를 향해 해맑게 손을 흔드는 아이들의 모습과 들뜬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띠리링, 철컥. 현관문 도어록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 걸려있던 다정한 미소는 거짓말처럼 싸늘하게 굳어버렸죠.
공기마저 탁하게 만들던 시가 식구들이 빠져나가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구석에 미리 챙겨두었던 제 짐가방을 꺼내 들었죠. 며칠 전부터 남편 몰래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귀중품, 그리고 변호사에게 넘기고 남은 중요 서류들을 꼼꼼히 싸둔 가방이었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빙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역겨워 보였어요. 그래, 너희 가족끼리 평생 그렇게 살아.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친정집이었죠.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시간이 온 겁니다. 화면에 깔린 은행 앱과 카드사 앱을 차례대로 켰죠. 가장 먼저 카드 결제 대금이 오롯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연결해둔 신용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신우이는 면세점 쇼핑 리스트를 고르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하와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뭘 먹을지 상상하며 군침을 삼키고 있을 거고요. 남편은 든든한 가장 노릇을 한다는 착각에 빠져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있을 겁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카드 일괄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분실도 난 사유로 카드를 정지하시겠습니까? 안내 문구가 뜨자마자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은행 앱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시어머니 통장으로 꽂아드렸던 용돈 50만 원.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이름 붙여진 자동이체 항목을 찾아 가차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팝업 창을 보는 순간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로써 제가 그들에게 연결해 두었던 모든 금융의 젖줄이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이제 제 명의로 예약을 걸어두었던 하와이 숙소며 렌터카도 다 취소했습니다. 돈줄이 끊긴 줄도 모르고 룰루랄라 공항으로 향하고 있을 그들만의 가족. 남의 돈으로 남의 카드로 호의호식하려던 죗값을 오늘 제대로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여유롭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7장 공항 발문자 폭탄 패닉의 간접 경험. 택시가 익숙한 골목으로 접어들고 마침내 친정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무거운 짐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서셨죠. 아니, 지수야.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애들은 어쩌고 짐가방은 또 왜 들고 와? 놀란 토끼 눈을 하신 엄마를 보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서러움이 왈칵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도저히 그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부모님이 저를 거실 소파로 이끌었고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시가 식구들에게 겪었던 수모를 남김없이 털어놓았죠. 제 돈으로 가는 승진 기념 여행에서 저만 쏙 빼놓으려 했던 일부터 말입니다. 어차피 며느리는 남이니까 빠지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폭언까지 전부 다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빠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습니다. 뭐라고? 이런 호로 자식들을 봤나? 지들이 누구 덕에 그만큼 먹고 사는데 내 귀한 딸을 지들 식모 취급을 해? 당장 그놈의 자식 회사로 쫓아가서 멱살을 잡아버릴 테다. 아빠가 길길이 날뛰시며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려 하시자 엄마가 급히 말리셨습니다.
여보, 참아요. 지금 우리 딸이 제일 힘들 텐데 애부터 달래야죠. 엄마는 제 어깨를 단단하게 끌어안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그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잘 왔다. 참 잘 왔어.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엄마 품에서 푹 쉬어.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제야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안도감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가 타주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소파에 기대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죠. 지징. 결제 거절정지 카드 인천공항 면세점 350만 원. 첫 번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금액을 보아하니 얄미운 신우가 사려고 했던 그 명품 가방인가 봅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휴대폰은 미친 듯이 알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결제 거절정지 카드 인천공항 최고급 라운지 24만 원. 결제 거절정지 카드 공항 면세점 화장품 코너 58만 원. 결제 거절정지 카드 공항 한식 식당 15만 원. 1분이 멀다 하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결제 실패 문자를 보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여유롭게 마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을 그들의 패닉 상태가 생생하게 그려졌거든요. 점원 앞에서는 카드를 내밀며 기세등등하게 굴었겠죠. 하지만 손님, 이 카드는 정지된 카드라고 나오는데요? 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아가씨. 당황해서 다른 카드를 꺼내려 뒤적거리지만 자기들 명의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해 쩔쩔맸을 게 뻔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라운지 입구에서 제지당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문자 폭탄이 어느 정도 잦아들 무렵 이번에는 화면에 익숙한 번호가 떴습니다. 남편. 벨소리가 거실을 날카롭게 찢을 듯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커피잔을 내려놓은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앙칼진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수야, 너 도대체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카드가 다 정지됐다고 나와? 주변에서는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짜증을 내는 소리, 아이들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아주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여보, 빨리 정지 풀어봐. 지금 엄마랑 동생이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결제 안 돼서 뒤에 줄 선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아주 창피해서 미치겠어. 당황해서 씩씩거리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피해? 어쩌지. 나 카드 정지 풀 생각 없는데.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해? 당장 비행기 타야 하는데 장난칠 때야 지금.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 말씀이 딱 맞더라고. 나도 이제 완벽한 남인데 남의 가족여행에 내 돈 대주고 카드 결제 대금 내주는 거 안 하려고. 뭐라고? 여보. 지수야. 거기 하와이 호텔이랑 렌터카도 다 취소해놨어. 비행기 타도 아무것도 못할 거야. 카드도 정지되었고. 그러니까 능력껏 당신 돈으로 잘 해결해봐. 가족끼리 오붓하게 여행 잘 다녀오고. 지수야. 여보세요. 야. 수화기 너머로 악을 쓰는 남편의 목소리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묵은 체증이 씻은 듯이 날아가며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들만의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8장 길거리로 나앉은 그들만의 가족. 남편과의 통화를 가차없이 끊고 나서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남편의 번호가 한참을 부재중으로 찍히더니 이내 발신자가 바뀌더군요. 어머니 그리고 아가씨. 번갈아가며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친정집 소파에 앉아 화면에 뜨는 그 이름들을 그저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이자 결국 음성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앙칼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년이 감히 내 아들 카드를 정지시켜? 어디서 감히 남의 집 귀한 아들 돈줄을 쥐고 흔들어. 당장 안 풀어. 너 이따가 집에 가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당장 전화 받아. 분노에 차서 길길이 날뛰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쩌렁쩌렁한 막말들을 들으며 헛웃음만 터져나왔죠. 그 뒤로 이어진 음성 메시지는 얄미운 아가씨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따지더군요. 새언니 미쳤어요? 공항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개망신이에요. 제발 전화 좀 받아봐요. 네. 처음에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점차 비굴하게 구걸하는 목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 생생한 분노와 찌질함이 담긴 음성 파일들을 듣는 것은 꽤나 통쾌한 오락거리였죠. 저는 그 음성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고스란히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넘길 아주 훌륭한 추가 증거 자료가 될 테니까요. 한두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과 제일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기 박 과장이었죠. 여보세요, 박 과장님? 아, 재수 씨,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짐짓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게 저도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성현이가 지금 당장 공항버스 탈 돈도 없다고 저한테 10만 원만 급하게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목소리가 아주 죽어가는 소리던데 재수 씨는 안 가셨다길래 혹시나 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박 과장의 말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비행기는커녕 현지 호텔과 렌터카까지 줄줄이 결제 불량으로 취소됐을 테니 출국장 근처에도 못 갔겠죠. 평소 지갑에 현금 한 푼 안 들고 다니고 제 신용카드에만 의존하던 남편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어머니와 아가씨까지 대동하고 공항 한복판에 덩그러니 버려졌으니 꼴이 어땠을까요? 아, 남편이 카드를 잃어버렸나 보네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박 과장님. 저는 태연하게 전화를 끊고는 친정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인천공항 길바닥에 캐리어를 껴안고 나앉아 쩔쩔매고 있을 그들만의 가족을 상상하니 제 속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가 기다리던 가장 완벽한 소식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제가 선임한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지수 씨, 방금 내용 증명 발송 모두 완료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시어머니 댁과 남편분 회사로 각각 이혼 소장과 재산분할 청구서, 양육권 소송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대로 남편분 명의로 된 남은 통장들까지 싹 다 가압류 신청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보고를 듣는 순간 가슴속에 얹혀있던 마지막 돌덩이마저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
10년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했던 시간들. 철저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려던 그 뻔뻔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가장 완벽하고도 합법적인 족쇄였죠. 이제 며칠 뒤면 남편은 회사 동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수치스러운 내용 증명을 받아들게 될 겁니다. 시어머니 역시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는 틈에서 우체부에게 그 무시무시한 법원 서류를 건네받으시겠죠. 소장에 적힌 재산 분할 목록과 가압류 통지서를 보면 자신들이 펑펑 쓰던 돈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겁니다. 완벽한 법적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길게 심호흡을 하며 친정집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구장, 애미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렇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며칠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친정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리는 소리가 났죠. 문 열어. 지수야, 너 당장 나와. 익숙하고도 듣기 싫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하와이는커녕 동네 PC방에서 밤이라도 새운 듯한 몰골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턱수염은 덥눅하고 눈은 퀭하게 파여서 아주 꼴이 말이 아니었죠.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남편은 다짜고짜 거실로 쳐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제정신이야? 회사로 이혼 소장을 보내면 어쩌자는 건데. 거기다 내 통장 가압류는 또 뭔데? 나더러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뭐야.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행패야. 저희 아빠가 벼락 같은 소리를 치며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아, 장인어른. 그게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남편은 아빠를 보자마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내 귀한 딸 피 빨아먹고 살면서 감히 식모 취급을 해? 돈줄 끊기니까 이제야 눈에 뵈는 게 없냐? 당장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빠가 현관문을 활짝 열고 호통을 치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경제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현실을 깨달은 표정이었죠. 가압류로 통장이 다 막히고 신용카드마저 끊긴 남편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는 초라한 빈털터리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미치겠어. 부서 사람들이 다 알게 생겼다고. 한 번만 비굴하게 매달리려는 남편을 향해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결국 남편은 아빠의 불호령에 떠밀려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쫓겨나고 다음 날 오후 이번에는 밖에서 누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지수야.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어. 문을 열어보니 대문 앞에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엉엉 울고 계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 꽃무늬 블라우스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하와이 간다며 콧노래를 부르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바지춤을 부여잡고 통곡하기 시작하셨죠. 애미야,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 노친니가 주책을 떨었어. 내 입이 방정이지.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매달 들어오던 내 용돈도 끊기고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해다오. 제발. 며느리를 남 취급하며 가족여행에서 빼버렸던 그 오만함은 완벽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제가 쥐고 있던 돈줄이 영원히 끊겼다는 걸 소장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아차린 거겠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고
비는 시어머니의 정수리를 저는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이라고는 단 한 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바쳤던 희생을 짓밟았던 그 잔인한 얼굴이 떠올라 속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죠. 저는 제 바지춤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싸늘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제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드셨습니다.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면서요. 그래서 가족여행에도 못 끼는 이방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아니야. 내가 미쳐서 헛소리를 한 거야. 너는 우리 식구지, 우리 집 기둥이고 말고. 아니요. 어머니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저는 완벽한 남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안일에 왜 자꾸 남을 끌어들이세요? 며느리도 아닌 남한테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구걸하시는 거 안 부끄러우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팩트를 꽂아 넣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겠죠. 어머니, 이혼 소장이랑 재산 가압류 통지서 받으셨죠? 제가 10년 동안 벌고 불린 제 재산 단 1원도 그쪽 가족한테 안 뺏길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셔도 문 안 열어드릴 테니까. 할 말씀 있으시면 제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뒤로하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대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착취하던 족쇄 같은 그들만의 가족과 완벽하게 연을 끊어냈습니다. 제10장 사이다 판결 그리고 눈부신 새 출발. 시간이 흘러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전쟁터였죠. 남편 측은 어떻게든 제 재산을 뜯어내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아파트며 주식이며 다 피고인 제 의뢰인이 뼈 빠지게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산 겁니다. 원고는 집에서 애만 보던 전업주부인데 재산을 이만큼이나 분할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전 남편의 변호사가 핏대를 세우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제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재판장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가계부와 투자 내역서입니다. 피고의 월급은 내 식구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밤잠을 줄여가며 부동산 경매와 주식 투자를 공부해 현재의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이 모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가 원고의 명의로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재판장님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전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게다가 결정타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이 법정에 울려 퍼졌죠.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다. 내 표 취소하고 그 돈으로 내 딸 부부나 데려가자. 자신들의 천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낯빛이 변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저를 배제하고 제 돈만 가로채려 했던 파렴치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시댁 식구들의 얄팍한 거짓말과 욕심은 제가 준비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바사락 쓰러졌습니다. 몇 달 뒤 마침내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저의 완벽한 그리고 짜릿한 승리였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로 정한다. 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원고에게 지정하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난 당장 빚 갚고 어디 가서 살라고. 전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45%라는 재산을 분할받았지만 소송 기간 동안 끌어다 쓴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대출을 갚고 나면 완벽한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죠. 게다가 회사로 날아간 내용 증명 덕분에 그의 지저분한 이혼 사유는 직장 내에 쫙 퍼져버렸습니다. 가족 챙기는 척, 다정한 가장인 척하던 가면에 금이 가면서 그토록 자랑하던 조기 승진마저 보류되었다고 하더군요. 매달 저에게 두둑한 양육비까지 보내야 하니 앞으로 그의 인생은 빚 갚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이곳은 1년 전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하와이의 한 최고급 리조트입니다. 엄마, 이쪽으로 와서 같이 수영해. 물 진짜 시원하고 좋아. 눈부시게 파란 수영장에서 두 아이가 구명조끼를 입고 까르르 웃으며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것만 마저 보고 들어갈게. 저는 선베드에 누워 시원한 주스를 한 모금 마시며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죠. 제 무릎 위에는 얇은 노트북이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쪼들리는 생활비를 계산하거나 얄미운 시어머니 용돈을 떼어내는 우울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이혼 후 저는 그동안 쌓은 재테크 실력을 살려 성공적인 전업 투자자로 완벽하게 독립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통장으로는 꽤 쏠쏠한 배당금과 투자 수익금이 입금되었죠. 오직 저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 마음껏 쓸 수 있는 진짜 제 돈 말입니다.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저는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향해 길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누군가의 착한 며느리, 무조건 참아야 하는 아내라는 억울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이제 저는 남편의 그림자 뒤에 숨어 눈치 보던 바보 같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 지수로서 살아가는 지금. 제 인생의 진정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지켜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